안녕하세요.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도한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흉통 환자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할 때 초음파를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응급중환자 영상학회와 윈포커스라는 국제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흉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위험한 질환부터 먼저 감별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순서대로 초음파를 활용했을 때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허혈성 흉통인데요. 이스케믹 체스트 페인이 생기게 되면 이 페인이 생기기 전에 이제 심전도가 변화가 생기고 이 심전도가 변화하기 전에 이런 국소 벽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스케믹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흉통의 양상이나 심전도의 모양이 좀 애매한 경우도 이런 국소 벽장애가 있다면 이게 허혈성 흉통이구나라는 걸 짐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요즘에 에코를 많이 하잖아요. 파라스타나 롱엑시스 뷰를 봤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안테리어 septum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런 모양이 소실이 됐다면 이런 경우 LAD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스페시픽한 사인이 되고요. 근데 쇼데시스로 돌리면 이게 6개 세그멘트로 나뉘는데 이 6개 세그멘트를 파라스타나 롱엑시스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본 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자른 것처럼 된 게 에이피칼 폴챔버 뷰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테리어 라테랄이랑 인페러 septa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개의 세그멘트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이랑 인페리얼 월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에이피칼 투 챔버까지 이렇게 스캔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롱엑시스로 한 번, 그리고 쇼데시스로 한 번 이렇게 두 가지 엑시스로 관찰을 하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후에 오성범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더 깊은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소벽장애를 찾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제가 한 20년쯤 전에 제가 전공의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당시에는 초음파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에코를 보려면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렸던 터라서 환자가 오자마자 에코를 보는 일이 흔치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가 초음파를 보고 있던 환자 옆에 다른 환자가 이제 누우면서 그 환자가 흉통을 호소를 해서 그 환자 이제 워크업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초음파를 바로 갖다 대고 환자 히스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대니까 바로 이런 모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안테리어 septum이 전혀 움직이지가 않고 그래서 LAD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두 가지 질문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 찍고 캐스 랩을 액티베이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자한테 NTG를 투여를 하니까 이 국소 벽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는 통증이 소실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게 이제 이스케믹 캐스케이드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이후에 저는 환자를 평가를 할 때 가능한 처음부터 가능한 빨리 초음파를 대고 이미지를 보면서 환자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ACS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는 다이섹션에 대한 그런 우려잖아요. 그래서 다이섹션에 관련된 단서를 초음파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뷰가 있지만 파라스타나 롱엑시스가 가장 이제 스캔하기에 제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파라스타나 롱엑시스 뷰를 잘 잡으면 사실 에올타도 잘 보입니다. 잘 잡는다는 건 이 에이펙스와 에올틱 밸브가 그러니까 한 선상에 있도록 이 벡터를 엑시스를 잘 찾아서 스캔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마이트럴 밸브, 에올틱 밸브 그리고 이쪽으로 에올타에서 나가는 어센딩 에올타가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3, 4cm 정도가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근데 프루브를 스터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가져가면 좀 더 대동맥에 가까이 프루브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잘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쪽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하나 위쪽으로 이제 프로브를 올려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방식으로 스캔을 하면 이 에올타를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랩이 있거나 뭐 AR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페리카달 리퓨전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에코제닉하다 이러면 또 다이섹션에 의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파라스타널 롱엑시스 다음으로는 이 어센딩에서 연결되는 아치랑 디센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타널 넛즈 뷰를 보게 되는데 흔히 이 넛즈 뷰에서 되게 많은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어센딩 에올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에올타가 이 앞쪽에서 이제 후측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뒤로 가는데 이 어센딩 에올타는 스터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개를 되게 많이 뒤로 꺾거나 이 목과 이 가슴 사이에 단차를 만들어서 뒤쪽에 베개를 깔아서 목을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가 더 잘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보인 건 아치나 디센딩 에올타고 어센딩이 아주 잘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센딩은 파라스타널에서 집중을 해서 보는 거를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쇼데시스로 옮겨가다 보면은 이 디센딩 에올타가 길게 보이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티팩트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부에서 플랩이 보이거나 하면 이제 다이섹션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어센딩 에올타를 인볼브 했느냐인 거죠. 그래서 물론 아치에서부터 플랩이 보이고 이게 이렇게 쭉 어센딩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면 타입 A를 진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센딩 에올타가 아주 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만 인볼브가 돼 있는 경우는 이 수프라스터널 뷰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라스터널에서 에올틱 루트랑 어센딩 에올타를 잘 보고 플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페리카달 리퓨전이 있고 이게 약간 에코제닉한 게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이면 이게 다이섹션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는 AR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올틱 밸브가 잘 맞닿아지지 않고 그래서 클로저가 안 되니까 리거지테이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AR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한 50%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AR이 오래돼서 LV가 늘어나 있고 뭐 두꺼워져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AR이 좀 제법 심하게 생겨 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특히나 다이섹션에 관련된 그런 통증이 있는 환자다 이런 경우는 이제 AR이 있으면 이게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라스타널 롱엑시스에서 최대한 에올타를 잘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AR이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치와 디센딩 에올타에서 플랩이 관찰되는지 이렇게 보고요. 도플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서도 플랩이 보이는지가 단서가 되겠고 에코제닉한 페리카달 리퓨전이 있는 경우 헤모페리카디움을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섹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환자가 심한 등 쪽에 통증을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에코를 봤을 때 약간 인퓨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좀 빨리 좀 체크를 하려고 진행을 하던 차에 환자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생술실로 옮겨서 거기 있는 초음파로 봤는데 이게 에코제닉한 페리카달 리퓨전이 있고요. 탐폰이 지금 걸려 있죠. 그래서 거의 어레스트 직전 상태고요. 그래서 다이섹션이 있으면서 이렇게 타입 A에서 이런 식으로 릭이 생기면서 헤모페리카디움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되게 빨리 진행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센테시스를 해주거나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서로 얘기할 거는 RV의 스트레인입니다. 원래 라이트 벤트리클은 그 LV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죠. 근데 RV가 LV랑 크기가 같거나 아니면 더 커지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커졌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RV 스트레인이 걸려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LV이고 이게 RV입니다. RV가 LV를 덮어쌀 정도로 커져 있죠. 그리고 RV 월이 얇아요. 그래서 RV가 원래 뭐 두꺼워지고 커져 있는 그런 COPD가 있었던 환자가 아니고, 이건 갑자기 RV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풍선처럼 빵빵해진 RV, 그렇죠? 그리고 다이스톨릭 DGAB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IVC는 이렇게 빵빵하죠. IVC는 헤파틱 베인 드레이니지 되는 데서 한 2cm 정도 밑에서 이제 사이즈를 재는 거고요. 이 앞쪽은 이렇게 석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쪼그라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흔치 않은 소견인데, 이 환자는 스럼부스가 이 안쪽에 길게, 그렇죠? 혈관에서 날라온 모양처럼 생겼죠. 벌레 같은 혈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에큐트 RV 스트레인이 생긴 환자이고,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게 펄머널 엠볼리즘이 생기는 경우이죠. 그래서 RV 스트레인이 갑자기 생긴 경우는 흉통 그리고 호흡 부전의 원인은 아마 PT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벤트리클 라이트 사이드 헐터 안에 이렇게 스럼부스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면 이건 더 강력한 근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환자에게 어떤 처치나 시술이나 뭐 약물 투여 같은 것들을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RV 스트레인 환자고요. 파라스타널 롱엑시스에서 RV가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공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3cm 이상 커져 있는 거고요. 다이스톨릭 DGAB 보이고, IVC는 팻합니다. 플랫소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이는 환자에서 RV의 무브먼트를 보면은 RV가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떨어져 있죠. RV가 갑자기 볼륨이 많아지면서 확 늘어나니까 RV 인라지먼트가 생기면서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이 프리월은 안 움직이는데 이 에이펙스는 되게 열심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패러독스가 보이는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맥코넬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코넬 사인이 생기는 거는 RV가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PTA 때 맥코넬 사인이 보인다면 이건 양쪽 펄머너리 트렁크가 갑자기 확 막혔다, 이렇게 짐작하셔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막혀있는 PTA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ARDS가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나 RV에 인팍션이 생기는 경우도 이런 맥코넬 사인이 보일 수 있습니다. RV가 왼쪽 환자는 RV가 이제 갑자기 늘어난 모습이죠. 심장의 챔버는 다 정상 사이즈인데 RV만 갑자기 커졌고요. RV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이런 급성 그러니까 심장에 만성 질환이 없던 환자에서 이렇게 PE가 생겼을 때는 RV 크기가 커진 거, 요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프레셔 오버로드에 대한 그런 크라이테리아만 가지고도 PT에 대한 특이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크로닉하게 RV가 리모델링이 된 COPD가 있어서 RV가 두껍고요. 그리고 RV가 커져 있고 RA도 커져 있고 심장 전체가 지금 다 커져 있어요. 이런 환자에서는 사실 몰폴로지, RV가 프레셔 오버로드가 된 것 같은 이런 모양은 PT에 대해서 특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맥코넬 사인 같은 사인이 보인다면 이 만성 심질환이 있던 환자에서도 PT에 대한 단서로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맥코넬 사인이 보이는 환자에서 DVT가 양성이다, 스럼부스가 이렇게 있는 게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PTE 때문에 체스트 페인이랑 디스니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RV 스트레인을 자꾸 얘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혈압이 정상인 펄모널 엠볼리즘 환자라도 RV 스트레인이 생겨 있다면 이런 경우에 모탈리티나 모비디티가 발생하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RV 스트레인에 관련된 이런 소견들이 보이는 환자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좀 더 빨리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뭐 탭시나 티슈 도플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는 세션에서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RV 스트레인, 메코넬 사인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 초음파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사람은 엠볼리즘이 생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RV는 지금 통통하죠. 그죠? 공처럼 통통하고 D-쉐입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메코넬 사인도 지금 생기고 있죠. 에이펙스만 열심히 움직이고 프리월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환자 히스토리가 3일 정도 아팠고 그리고 랩도 약간 MI에 가깝죠. 그래서 EKG 찍었더니 이제 하벽 경색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하벽 경색이 있는데 D-쉐입이 생기고 메코넬 사인이 생기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청진을 해보니까 홀 시스톨린 머머가 들리고요. 그리고 다른 초음파로 보니까 뭔가 약간 디펙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쇼데시스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났죠. 그리고 이 부분으로 LV에서 RV로 이렇게 피가 션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V가 갑자기 볼륨이 팽창이 됐기 때문에 RV에 메코넬 사인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TR도 제법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 환자는 inferior wall MI가 있었고 그 inferior wall MI에서 베이스 있는 데가 애뉴리즘이 생겼고요. 애뉴리즘이 럽처가 돼서 이쪽으로 션트가 생겼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메코넬 사인이 보인다, 뭐 RV 스트레인이 보인다. 이게 이제 항상 PE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MI가 동반이 됐다면 이런 션트가 생겼던 가능성 또는 RV 인팍션이 심하게 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페리카르디얼 인퓨전입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강구현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라서 저는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리카르디얼 인퓨전이 있으면 이 페리카다이티스나 뭐 다른 이런 질환들 때문에 이제 흉통이 생겼겠구나라고 짐작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퓨전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생겼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이섹션이나 프리월 럽처 같은 이런 심낭 안으로 피가 차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흉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라 무브먼트를 이야기할 텐데요. 비세랄 플로라랑 파리에탈 플로라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초음파에서 보면은 두 장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됩니다. 근데 숨을 쉴 때마다 이 플로라는 서로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닿아서 움직이는 게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에코제닉한 라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롱 슬라이딩 사인이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롱 슬라이딩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세랄 플로라랑 파리에탈 플로라가 두 장이 서로 붙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붙어 있는 부분은 류모소락스가 생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배제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근데 반면에 류모소락스가 있다면 숨을 쉴 때마다 이게 흉막이 들어왔다 나왔다 움직이기 때문에 흉막이 붙어 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슬라이딩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셜 롱 슬라이딩이 보이는 경우, 여기가 흉막에 붙어서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롱 포인트라고 불리고, 이 롱 포인트가 있으면 류모소락스를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단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폐가 넓은데 이걸 어떻게 다 찾느냐 이런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환자의 위쪽 가슴의 가운데, 그렇죠? 그 니플의 위쪽 라인이고요. 그리고 니플 라인에 미드 악실라리 라인이랑 그다음 포스테리어 악실라리 라인 요 세 군데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쪽이랑 옆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롱 슬라이딩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흉막이 붙어 있는 거일 테니까 뭐 외상 그 기흉이 생겼더라도 기흉의 양이 뭐 여기를 침범하지 않고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외상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로큘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 두 군데가 있으면은 대부분 기흉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크게 틀리진 않고요. 근데 만약에 앞쪽에 롱 슬라이딩 사인이 없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 롱 포인트를 찾아야 될 텐데 바로 이제 미드 쪽을 갑니다. 미드 쪽을 보니까 롱 슬라이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를 스캔을 해가면서 롱 포인트가 있는 데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좀 더 편하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앞쪽, 옆쪽 둘 다 롱 슬라이딩 사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후측면,
스캔에서 보고 여기서 슬라이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요 사이를 스캔해가면서 롱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측면에도 롱 슬라이딩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초음파로 뭘 더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텐전 유모소락스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를 볼 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 플루라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막은 갈비뼈 사이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갈비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막을 관찰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뼈와 흉막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박쥐처럼 생겼다 해서 뭐 배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 파란 선은 흉막이 아닙니다. 그죠? 갈비뼈의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갈비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박쥐가 잘 있는지를 보고 그 밑에 흉막을 봐야 되는 겁니다. 뉴머스락스 환자인데 저희가 체스트 튜브를 넣고 나서 에어가 좀 나온 다음에 흉막이 붙어가는 과정을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스캔을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흉막이 보이나요? 이게 흉막이 아닙니다. 그죠? 박쥐가 안 보이잖아요. 박쥐의 아래쪽에 있어야 흉막인데 여기에 보이는 거는 뭔가 이 피부 바로 밑에 아티팩트가 잔뜩 생긴 거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보면 체스트 튜브가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에 튜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플루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브큐 에어 때문에 이제 초음파가 여기서 다 반사가 돼서 우리는 갈비뼈까지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박쥐 사인을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은 흉막을 평가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흉을 평가할 때는 박쥐를 보고 플루라를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롱 포인트가 맞습니다. 흉막이 움직이는 부분이 파샬하게 보이죠. 여기서 떨어졌겠죠.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떤가요? 흉막이 움직이는 게 끊어진 것 같긴 한데 여기 흉막인가요? 이거는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심장과 맞닿는 부분을 스캔을 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로 찾아서 검사해가는 것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컨설리데이션이 생기는 그런 현상,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뉴모니아죠. 폐렴은 뭐 흉통을 만들 수 있죠. 특히나 이제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이 생기면서 조그만한 폐렴이 생겨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데에서도 잘 안 보이고 CT를 찍기도 좀 애매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되게 잘 보여요. 한 5mm 정도 되는 조그만한 컨설리데이션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잘 관찰이 되고요. 크기가 좀 커져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한 1.5cm, 2cm 되는 이런 뉴모니아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크기가 아주 커지면 이 티슈 라이크 패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에어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이런 로발 뉴모니아도 관찰이 됩니다. 네, 폐렴 환자한테서 컨설리데이션을 볼 때는 이 폐렴이 있는 주변에도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흉막에서 시작되는 아티팩트인 B라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의 주변에도 B라인이 많이 생겨 있고요. 또 하나는 슈레드 사인입니다. 슈레드 사인은 폐렴이 있는 부분은 물과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 물과 공기가 만나는 이 면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아티팩트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흉막이 접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게 이제 B라인이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런 파인딩은 슈레드 사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런 슈레드 사인이 있고 B라인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염증이 있는 뉴모니아의 컨설리데이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컨설리데이션이 있으면서 그런 B라인이 주변에 있지 않고 그리고 슈레드 사인도 아주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펄모너리 인팍션의 파인딩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워 있고 서 있는 위치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래쪽 뒤쪽으로 많이 생기고 이런 위치도 제법 생깁니다. 컨설리데이션이 트라이앵귤러하게 많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혈류가 가니까 웨지 형태로 생기죠. 트라이앵귤러하게 생기거나 서큘러한 경우도 있고 뭐 간혹은 폴리고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에서 한 3cm 정도 이내가 되고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으면 그리고 위치가 이런 특징적인 위치에
보이게 되면은 이건 퍼머넌트 인팍션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PT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냥 그런 쪽에 의심이 별로 들지 않는 환자가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으로 와서 이런 소견을 관찰한 다음에 거꾸로 퍼머넌트 엠볼리즘을 진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크기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컨솔리데이션이 주변에 B라인이 많거나 아니면 슈레드 사인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폐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크기가 3cm 이상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는 이제 캔서에 대한 워크업이 있어야 동반이 돼야겠죠. 또 이제 펄모널 인팍션의 그 특이한 소견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에어가 껴있고 인팍션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버블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견이 생기는데요.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가 들어있는 이런 웨지 쉐입의 트라이앵귤러한 그런 인팍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환자도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봤었는데요. 이 환자는 갈비뼈의 딱 뒤쪽으로 텐더니스도 있고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갖다 댔더니 뭔가 희끗희끗한 게 지나가는데 에코제닉한 게 뭔지 이제 잘 관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그 늑간 사이에다 놓고 늑골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최대한 옆으로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뭔가 덩어리진 친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 뒤에 숨어 있는 경우는 숨 쉬는 거에 따라서 나왔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을 유발할 만한 뭔가 덩어리가 있고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 주변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깨끗해 보여서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환자는 사실 뭐 엑스레이에서도 본의 메타스타틱 리전이 의심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인딩을 토대로 프라이머리 캔서의 오리진을 찾기 위해서 입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월모션 앱노멀리티를 찾아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다이섹션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 단서들을 기억을 하셔야겠고, RV 스트레인이 생기면은 요거는 이제 펄마의 엠볼리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RV 인팍션이나 뭐 션트가 생긴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페리카다이티스는 이퓨전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뉴모소락스는 렁슬라이딩이 있으면 이제 배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렁포인트를 통해서 확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리데이션이 좀 지저분하고 한 경우는 뉴모니아를 많이 시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모양이 좀 매끈하면서 트라이앵귤러 하거나 사이즈가 1에서 3cm 사이, 그리고 슈레드 사인이 없는 그런 모양이면 인팍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메타스타시스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감별 진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제 포커스 강의하면서 맨 마지막에 꼭 이렇게 약간 찬물을 껴얹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초음파라는 게 당연히 만능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초음파로 아주 큰 특이한 소견을 관찰해서 확진을 하거나 배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초음파라는 건 여러 가지 진단의 번들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게 히스토리나 다른 피지컬, 그 다른 검사 결과들과 맞물려서 같이 판단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뭐 질문이나 다른 코멘트가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